안녕하세요. 성경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니까 청년도약계좌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.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,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의 공약 중에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, 뭐 요런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고요. 청년이 일정 부분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그거에 정부에서 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.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. 청년들이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그거에 매칭해가지고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.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납입한 그 저축 금액과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금,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붙게 되는 은행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5년 뒤에 목돈을 수령 가능하겠다. 뭐 요런 제도인 거고요. 일단 먼저 신청 대상은 청년이에요. 보통 우리가 지원책에서 청년을 얘기할 때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. 요거 이제 세법에서 그 세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 세법의 내용도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34세는 만 34세인데 여기에 이제 병역 이행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주고 계산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3년이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 그러면 만으로 37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.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소득 제한이 있죠. 그리고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, 그리고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가구 소득 중위 시 180% 이하,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70만 원 이하, 그리고 2인 가구는 한 620만 원 정도, 그리고 4인 가구는 뭐 각 97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중위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해당되시는 가구의 중위소득 금액을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인 소득이 7,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정부의 지원금은 이제 6천만 원 이하에서만 지원을 해주고, 여기서 지금 청년 도약 계좌에서 지원 사항이 첫 번째는 정부의 기여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붙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혜택도 있거든요.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에서는 두 가지 다 혜택을 주고, 그리고 6천만 원을 넘고 7,500만 원 이하인 요 구간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정부의 기여금은 없이 대신에 이제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부여를 하겠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6천만 원 이하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,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이고요. 그다음에 6천만 원을 넘는 경우,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없이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만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본인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달에 자유롭게 납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요 납입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지원금은 개인 소득별로 좀 달라져요. 그래서 개인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의 기여금은 많아지는 거고,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부의 기여금은 이제 작아지게 되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오는데 청년 내일 저축계좌나 아니면 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그거에 매치해가지고 같은 금액, 뭐 30만 원, 20만 원 이렇게 같이 저축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으로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여금 매칭 비율이 6%, 뭐 3%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적게 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개념상으로는 이자를 좀 더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40만 원을 불입한다고 정부도 똑같이 40만 원을 불입해주는 금액, 제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불입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, 그러니까 소위 시중 이자율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고요. 근데 이제 요게 매력적인 거는 정부도 요만큼 지원해주지만 여기에 또 이자가 몇 퍼센트 붙는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시행은 안 돼 있어요.
그러니까 6월 중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, 지금은 이제 청년조약계좌 상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청 자체도 그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정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그러는데, 아마도 그 금융기관의 시중 대형 금융기관들은 웬만한 데는 다 취급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, 가끔. 혹은 이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무공제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있는데, 이런 것들하고는 동시 가입을 해도 되고요.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한참 이슈가 됐던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게 있는데, 이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은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,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제도를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몇 가지 Q&A를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,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내일저축계좌,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 뭐 이런 것들은 동시에 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거의 제도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, 요 청년희망적금하고는 동시에 중복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돼서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지금 이제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, 아마도 대형 금융기관은 대부분 이 상품을 취급할 것 같고요. 그거는 이제 6월달 전에 확정되는 대로 공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6월 달에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매월 12월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입을 받겠죠. 그리고 가입 신청을 받으면 요것도 이제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 가입이 허가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는데,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냐. 보통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, 우리가 보통 이제 작년도 소득은 올해 한 7, 8월경 돼야지 확정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서 그게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때쯤에 확정이 되는데, 그럼 이 기간 이전에는 어떡하냐? 그거는 이제 전전년도,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소득을 활용해가지고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되는 건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입 이후에 소득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을 주기로 별도로 심사를 다시 한대요.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면 일단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소득 기준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. 가입 이후에 만 34세 청년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. 보통 이런 제도에서 보면 나이 조건은 항상 기준이 가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시점에서만 나이가 되면 그 이후에는 뭐 나이 조건을 넘더라도 가입 상품의 자격은 계속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만기가 5년인데 이 5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를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 받을 수는 없는 게 원칙적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했을 때 그 해지하는 시점에서 본인이 그때까지 납입했던 부분은 지급이 되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급했던 경부 지원금하고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때까지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청년 도약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지원 정책의 상품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. 대신에 이제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이라고 요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해지하는 그때까지 발생한 정부 기여금하고 비과세 이자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거죠. 그게 이제 가입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퇴직이나 폐업이나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. 해지하는 시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. 여기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도약계좌 최근에 그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어차피 저축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제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자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